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 선생님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여사건.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할까요? 뭐 여사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A가 일어날 사건이 있으면 이제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A의 여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여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여의 관점에서 전체 집합이 있고요. A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집합 안에서 A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 확률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우리는 이제 어쨌든 전체 집합을 유한 집합으로 상정된 어떤 그 표본 공간 안에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잖아요. 네, 다시 뭐 말씀드리지만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공리적으로 좀 확장되었을 때는 조금 더 이게 일반적인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리계가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유한 집합으로 상정된 표본 공간 안에서 또 전체 집합 안에서 사건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의 수의 비율을 가지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데, 그리고 이제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C라고 표기하는데, C는 컴플리먼트, 보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집합에서 여집합을 이야기할 때는 보집합이라고 불러요. 이제 보충하다의 보를 써서. 사건은 이제 일본도 동일하게 나머지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 여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전사건의 확률은 1에서 A가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뺀 값으로 여사건의 확률을 채택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 또는 보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는데,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보충의 의미죠. 컴플리먼트. 그리고 이제 A와 A의 여사건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만족할 때, 그러니까 서로 소이면서 둘의 합집합이에요. 전체 집합이 될 때 둘을 여사건 또는 여집합 또는 보집합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이렇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사건의 확률에서 어떤 사건의 확률을 빼는 것으로 여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집합에 의거해서 쉽게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좀 더 공리적인 사건 확률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미룬다고 하더라도 꼭 할 기회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사건을 이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사건 이제 S라고 적겠습니다. 표본 공간이라고 방금 언급했으니까. 표본 공간 안에 A라고 하는 사건이 있으면 이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 A를 분할하여서 이제 A가 일어나는 어떤 사건의 경우들을 모두 더하거나 뭐 하는 방법으로 이제 A의 사건의 확률을 구하기도 합니다만, 이 표본 공간을 전체적으로 분할하였을 때 이제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표본 공간 전 사건의 확률에서 빼는 방법으로 A의 사건의 확률을 구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적어도 하면 여사건 해라. 적어도 하면 여사건.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일본에서 사실은 굉장히 유행하는,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어떤 유형 암기 방법인데, 적어도 하면 뭐 여사건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적어도 하면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심지어 한국 교과서에 이 옆에 이제 편말이라고 할까, 거기 메모에서도 작게 뭐 적어도 하면 여사건을 사용하는 게 편리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게 심지어 적혀 있을 정도인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건을 분할하셨을 때 그것이 간단해 보이면, 그 방법이 더 적은 방법으로 보이면, 더 간단한 방법으로 보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사건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가면서 사건을 분할을 하였을 때 어떤 것이 좀 더 구하기에 용이한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뭐 5번 던져요. 동전을 5번 던지는데 적어도 앞면이 1번 이상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은 동전을 5번 던지는데 적어도 앞면이 한 번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를 전 사건에서 이제 빼는 게 훨씬 괜찮잖아요. 좀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더하는 것보다. 사실은 뭐 이거 모두를 더한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동전을 3번 던지는데요. 3번 던지는데 적어도 앞면이 2번 이상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제 앞면이 적어도 앞면이 2번 이상 나온다라고 하는 말의 함의는 앞면이 2번 또는 3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의 여사건은 한 번도 나오지 않거나 한 번 나온다는 것인데, 사실 뭐 이걸 구하나 저걸 구하나 뭐 같은 정도로 이제 연산량이 기대되니까 뭐 이렇게 뭐 이득을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사건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좀 더 이제 복잡함을 가져갈 수도 있는 어떤 유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하면 무조건 여사건으로 이제 귀결되어야 한다. 뭐 그 문제풀이 방법론이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읽어 가시면서 여사건이 언제 좀 더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판단하셔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잔소리 이만간 하고, 그 확률의 공리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다룰 시간을 꼭 갖겠습니다. 어쨌든 해볼게요. 1992학년도 교토대 문과 4번이고요. 뭐 보면요, 주사위를 n번 던져서 약간 지워졌네요. n번 던져서 나오는 모든 수의 곱을 x라고 하자. 즉 k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YK라고 하면 라지 X는 Y1, Y2, 점점 YN까지 뭐 이거 스나와치라고 이제 뭐 다시 말하자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터프하게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쨌든 문제 설명이 좀 친절합니다. 이게 약간 친데레 스타일이라고 할까? 뭐 그런데 해보면요, 주사위를 n번 던져가지고 나오는 모든 수의 곱을 어쨌든 라지 X라고 한다 합니다. 그럼 1번부터 해볼게요. 라지 X가 3으로, 제가 3을 좀 똑바로 못 쓰나요? 3으로 나누어 떨어질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2번 던졌는데 1하고 2가 나와요. 그럼 3으로 안 나눠 떨어지잖아요. 여기 곱하면 2니까요. 근데 이제 1, 4, 6, 3번 던졌는데 1, 4, 6이 나오면 24니까 3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여기서 지금 관찰해 봤을 때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이 정수들이,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들은 모두 정수니까 그 정수가 3을 인수로 갖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 또는 6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이 n회 중에서 한 번이라도 나오면 3으로 나누어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 사건의 확률 1에서 3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3 또는 3의 배수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확률을 빼는 것이 더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1번은 간단하게도 1 빼기, 그러니까 전 사건에서 이제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가 될 확률 x가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가 될 확률이라고 하면은, 이제 3의 배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니까요. 3의 배수는 3, 6으로 2개고요. 그럼 6분의 4죠. 그러니까 1, 2, 4, 5만 나오게 되는 확률을 전 사건의 확률에서 빼면 되겠습니다. 3분의 2의 n승.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참 간단하죠? 1 빼기 3분의 2의 n승이요. 그럼 2번도 마찬가지로, 2번은 x가 4로 나누어 떨어질 확률이라고 하는데, 4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2를 2개 이상 인수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로 4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2를 1개 갖고 있을 확률이랑 1개 갖고 있을 확률은 확률을 더하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4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를 뭐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하면 1번 이제 2를 1개 갖고 있을 확률, 그러니까 짝수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을 확률, 즉 홀수만 나올 확률이라고 하면은 뭐 2분의 1 n승이죠. 2번의 확률은 2를 1개만 갖고 있을 확률, 4는 나와서는 안 돼요. 4는 나오면 바로 4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2가 한 번 나오거나 6이 한 번 나오거나, 이 n번 중에서 2가 한 번 나오거나 6이 한 번 나오거나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홀수만 나와야겠죠. 뭐 이렇게 되는 사건의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사건의 확률 1에서 1 더하기 2를 빼면 될 텐데요. 해보면요, 1 빼기 2분의 1의 n승 더하기 nc1은 n이니까요. 3분의 1 n 2분의 1의 n 빼기 1승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1 빼기 2분의 1의 n 빼기 1승으로 묶고요. 3분의 1 n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4로 나누어 떨어질 확률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제 간단하게 해결해 봤는데요. 6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문제를 분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봤습니다. 좀 유용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확률과 통계 꼭 만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